안녕하세요. 10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운동량과 충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네 가지의 목차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오늘 수업은 운동량과 충격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보전, 1차원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전 또는 2차원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전. 어, 충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특별히 충돌에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죠. 그 충돌의 종류와 구분 방법, 그리고 그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운동량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물리량인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요. 여기 써놓았습니다. 운동량이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이다. 그리고 운동량의 단위는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단위 그리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그대로 사용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운동량의 단위로 씁니다. 이 운동량의 정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뉴턴식 표현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뉴턴의 운동책 2법칙은 F는 ma로 대표된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F는 ma 하면 우리가 뉴턴의 운동책 2법칙으로서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면 그 물체는 특정한 가속도를 갖게 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식이다. 그래서 운동 상태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해도 뭐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량이 m이고요. 이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속도 v로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다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F는 ma로 표현하면 그때 만약에 가속도가 0이라면 얘는 속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가속도가 어떤 양수값이라면 얘는 속력이 증가할 것이고 가속도가 음수이면 얘는 속력이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반대 방향으로도 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가속도를 갖다가 정의를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속력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속력이 순간순간 변한다. 그때 순간순간 변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얘가 가속도만 변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물체는 운동하면서 질량도 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즉, 속력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선 예전부터 많이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건데 여기 우주선이 있고 우주선은 어떻게 앞으로 나가냐면 연료를 분출합니다. 연료를 분출하게 되게 되면 이 우주선의 질량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질량이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F는 ma를 갖다가 dv dt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변화량을 이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 전체의 변화량이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도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는 그대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다를 뿐은 없죠. 수학적으로는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가로 안에 진 mv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의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P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처음에 썼던
노란색의 F는 MA가 F는 dP 나누기 dT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지금 이 표현이 뉴턴 시대에 뉴턴이 자기가 쓴 책에 써놓은 바로 힘의 운동 방정식의 표현입니다. 그때부터 운동량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라고 말하고, 이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한 이유는 바로 질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속도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물체가 쪼개진다든지 아니면 운동하다가 물체의 질량이 이렇게 아까처럼 줄어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표현하고 뭐 특별히 다른 우리가 전혀 새로운 물리량은 아니고 등속도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물리량을 새로 만들어냈다 하기보다는 어떤 물체의 가속도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그동안의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mv제곱에서 mv는 운동량이니까 p 하면은 바로 뭐가 돼요? p는 mv인데 p제곱은 m제곱 v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m으로 나눠주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제곱 표현꼴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질량 m이 변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더 익숙하게 많이 쓰여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물리학을 배우는 동안에는 이 표현은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보죠. 운동량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고 그때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량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운동량을 구하는 예를 가져와 봤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던 뭐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연습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퀴즈 1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질량이 100g인 총알을 길이 0.1m인 권총과 라고 했어요. 총알과 권총이 나왔어요. 아이고, 뭔가 잘못 눌러줬는데요. 자, 권총을 한번 그리려다 그랬어요. 권총은 이렇게 짧은 총이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총알이 들어있다. 총알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총알은 100g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총알이 길이 0.1m인 권총과 그래서 여기서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총알이 날아가는 길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총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0.1m, 약 10cm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총알이 지나가는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권총이 있고 또 하나는 길이가 1.6m인 장총이 있다라고 했어요. 길이가 1.6m인 장총이라는 것은 우리 군대에서 사병들이 쓰고 있는 커다란 뭐 M16과 같은 총이죠. 요즘은 M16 아니고 K1, K2 소총을 쓰고 있죠. 자, 여기에 총알이 또 있는데 총알은 뭐 크기는 물론 장총이 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문제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똑같은 총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총알이 지나가는 이 포신 장총의 그 길이는 1.6m라고 합시다. 총 16배나 차이가 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총이 있다. 하나는 권총이고, 하나는 장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두 개의 총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권총은 보다 장총이 더 멀리 있는 어떤 물체를 맞출 수 있죠. 우리가 스파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저격수들은 항상 장총을 가지고 있고 멀리서 더 정확하게 쏘잖아요. 자, 이런 총이 있다. 자, 그 다음 이 각 총을 떠날 때 총알의 운동량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제 실수로 여기에 이미 식이 나와 있어요. 운동량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P는 MV 값을 각각 구해서 곱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100g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는 없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총알이 여기서 떠나갈 때 속력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서도 여기에 총알은 총신을 지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 F 200N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누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맞다고. 저도 이 인터넷 강의 영상 찍는 거에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정한 크기의 힘 200N을 받는다. 라면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우리가 어떤 거리를 통과했을 때 속력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등가속도 운동식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합니까? 여기 이렇게 결과만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이 식의 이전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V제곱 빼기 V0 제곱은 2AS라고 하는 식이 있죠. 이 식을 이용을 했을 때 처음 속력은 0일 거고, 그죠? 나중 속력이 V일 거고, 그 V는 루트 2AS입니다. 라고 했고, 여기에서 X방향이 길다 라고 해서 X로 표현을 해 놓았네요. 그럼 이 방식으로 속력을 다 구하고 나면 질량은 있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 돼요. 그것이 운동량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권총의 속력과 그 다음에 장총의 속력을 각각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길이는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요. 권총은 0.1m, 그 다음에 장총은 1.6m라고 나와 있으니까 x는 나와 있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속도 A는 n분의 F라고 해서 100g이라는 질량과 힘 F가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 A는 m 0.1kg 곱하기 앞분의 힘 200N 해서 가속도는 2000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엄청 빠르네요. 1초마다 이게 말이 되나? 1초마다 2000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는 그런 가속도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죠. 순서대로 한번 구해보면 V는 루트 2AS니까 이걸 권총에다 대입을 하면 권총은 루트 2A의 S. 여기서 S는 제가 짧다, 숏에서 VS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럼 이제는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숫자는 이렇게 대입을 하죠. 여기에서 0.1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었고 200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전체가 가속도 A가 되고 A는 n분의 F,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가 되죠. 자, 얘를 빨리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 400 나누기 뭐 4000 곱하기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남은 값은 루트 400이 돼서 20m/s가 됩니다. 라는 거죠. 1초 만에 0.1m인 10cm를 아니죠. 1초는 아니죠. 0.1m인 10cm의 권총을 통과하면서 순간 초속 20m/s의 빠르기로 날아간다. 사실 20m/s는 빠른 걸까요? 72km/h 정도 되는데 총으로 봐서는 좀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총을 한번 계산해 보죠. 장총은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빠르겠죠? 근데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 벌써 답을 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길이가 아까 0.1m에서 1.6m로 16배가 증가했는데 길이가 16배가 증가하게 되면 속력은 몇 배가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되죠. 뭐예요? 여기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V는 루트 2AX인데 두 개의 경우에 질량이 같고 힘이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을 것이고 뭐가 다를 것이냐면 여기 X가 달라지잖아요. X 늘어난 길이의 루트 값이니까 아마 길이의 루트 값에 V가 비례할 것이고 길이가 1.6배가 됐으니까 속력은 4배가 돼서 답은 80이 나올 거예요. 82. 그렇죠? 80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답이 80m/s. 이렇게 끝을 내도 되는데요. 뭐 다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대입을 한번 해봐서 보면 장총은 VL이라고 하고 루트 A 2AL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는 그대로 쓰고 L에다가 1.6을 집어넣게 되죠. 그렇게 되면 네 아까 값에서 1.6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0m/s가 나옵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식 전개가 조금 색다르죠? 좀 편리하게 계산하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고 보면 이제 속력을 타고 했으니까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권총의 운동량은 0.1 곱하기 속력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장총의 운동량은 0.1 곱하기 8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총의 운동량은 2kg m/s.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단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오타입니다.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은 사라져야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총의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 0.1 곱하기 80 미터 퍼 세크니까 정답은 네, 8kg 미터 퍼 세크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오타 자, 단위 미터 퍼 세크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단위 꼭 기억해 두세요. 단위를 묻는 문제가 기말고사에서 꼭 한 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을 정의했고 운동량의 정의를 이용해서 운동량이 얼마나 다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도 비슷한 문제로 운동량의 예를 갖다가 많이 풀어볼게요. 자, 한번 계속 보시죠.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질량이 m인 공을 속도 v로 벽에 던졌다. 벽에 공을 쳤다. 그러면 그 공이 튕겨져서 맞고 나오는데 같은 속력으로 되튕겨 나온다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같은 속력으로 쉬운 문제로 되튕겨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V로 던졌으면 V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V로 던졌으면 V로 되돌아온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을 물어봤냐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라.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델타 P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네, 나중에서, 즉 나중의 운동량에서 처음의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화량이죠. 그러면 처음의 운동량이 MV고 나중의 운동량이 MV이니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0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완전히 틀려요. 정답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언급은 안 했지만 바로 네, 스칼라 값이 아니고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다른 값이 나와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거를 기억을 해 두세요. 운동량 P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이죠. 근데 질량은 스칼라량이죠. 그러면은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배를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벡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운동량 P라고 하는 것은 벡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운동량이라고 써 있어서 양은 스칼라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운동량은 벡터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곱하기 표현도 이렇게 잘 쓰지 않죠. 벡터에 스칼라하게 배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 곱셈을 생략하는 것이다. 이게 운동량의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 방식으로 바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된다. 여기 굵게 표시됐죠? 굵게 표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바로 베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운동량은 방향을 표시한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MV,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왼쪽 방향을 MV죠.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때는 뭐 얘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갖다가 i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방향을 표시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답은 마이너스 2mv의 i다라고 나오는데 그 까닭은 바로 이렇죠.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의 i 방향, 즉 i의 마이너스 방향이다. 오른쪽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중 운동량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I 방향 같아서 제가 잘못 눌러서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자, 어떻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구했냐 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고 했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2mvi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 이렇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는데 나중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마이너스 mv 이것이 나중 운동량이다. 나중 운동량은 i라고 하는 요 차 여기를 x 방향, y 방향이라고 한다면 아니죠. 여기를 이게 이쪽의 i는 단위 벡터 표현이고 다시 지울게요. 자, 이쪽을 우리가 x방향이다. 그러면 이때 단위 벡터를 표현하면 단위 벡터는 이렇게 표현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이 i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왼쪽 방향의 mv니까 i의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mv를 쓴 거고요. 처음 운동량은 i 방향의 벡터를 가지고 있고 단위 벡터를 가지고 있고 mv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의 mv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mv의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자, 공은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왼쪽 방향의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은 오른쪽 방향의 mv만큼 줄어들었다가 왼쪽으로 mv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EMV만큼 운동량이 변한 게 맞습니다. 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MV-MV가 0이 된 게 아니죠. 운동량이 있다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운동량이 없어지는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되돌아왔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0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되돌아온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다면, 즉 X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다면 그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운동량을 구하라고 하는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운동량 P는 MV다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드렸는데, 아니,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어떤 속력 V로 공이 날아와서 바닥과 부딪히고 다시 그 속력 V로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처음에 30도였는데 맞고 나가는 것도 30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는 뭐 빛과 같은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우리는 어떤 물체가 정상적으로 그냥 충동만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여기서 정상적으로 뭐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입사한 각도하고 그 다음에 반사한 각도가 같다라는 반사의 법칙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충돌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처음 운동량, 그 다음에 이게 나중 운동량이 같습니까? 절대 안 같죠. 왜냐하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운동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같아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은 다르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으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분명히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량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1차원 충돌이 아니고 2차원 충돌이죠. 아까 벽에 부딪혔을 때는 1차원적으로 벽에 만나서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운동 방향이 2차원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벡터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2차원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한번 순서대로 우리가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아봅시다. 라는 거죠. 자, 우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V'을 나중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 속도죠. 그리고 처음 속도를 V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두 개가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질량은 변화 없이 속도가 변하는데 속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2차원적으로 속도를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해하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자, 볼까요? 처음엔 V라고 했는데 이 V로 오던 이 속도가 둘로 분해해서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30도 각도니까 요 윗면은 60도 각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수직 방향의 속도는 V에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고 수평 방향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V에 코사인 세타. 근데 이 세타가 얼마가 돼요? 30도 이렇게 30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튀어져서 나가는 V'의 속도를 볼까요? 이때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V에 여기 세타 30도니까 여기는 V 코사인 3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V의 사인 30도.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수평 방향의 속도가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수평 방향은 속도의 크기, 즉 속력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량은 어떻게 있어요? 바로 얘가 이쪽으로 V sin 30도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오다가 공에 맞고 이쪽으로 V sin 30도의 크기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이러한 변화량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답을 구해보면 바로 네, 이 V에 sin 30도가 되고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겠어요? J방향, 위쪽 방향으로 변화량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sin 30도는 2분의 1이니까 결국 답은 바로 MV의 J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MV라고만 쓰면 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고 그 다음에 그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까지 펴면 얘는 위쪽 J방향입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운동량의 정의를 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과정을 했어요. 자, 근데 왜 갑자기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량을 강조하면서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봤느냐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힘을 줘서 물체가 운동하는데 그때 속력이 변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가속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속력이 일정한 경우보다 속력이나 속도가 바뀌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변화량을 알아본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충격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충격량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죠.